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좀 조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보다는 그 주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2명의 비서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반부패 비서관이라는데 부동산만 91억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4억 원의 빚을 내서 상가 65억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금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 연끌 투자 이런 거를 비판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서관 시절에 한 것은 아닙니다. 비서관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상 반부패 비서관이 이 흔히 말하는 연끌 투자를 한 겁니다. 빚을 54억이나 내서 65억 상가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부동산은 91억이다. 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지금 이거 뭐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냐 이럴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 집 2채만 가지도 무슨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겠다. 이걸 믿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아우성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왔던 사람들 지금 뭐 집값 팍팍 오르고 부동산 투기, 투자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자, 반부패 비서관이 이럴진데 지금 청와대가 누구한테 지금 부동산 투기를 운영합니까? 게다가 지금 방금 전 중앙일보는 이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의 맹지에다 투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문재인 청와대는 내로남불, 위선, 공정의 파괴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세의 1급 청년 비서관이 된 박성민 씨에 대한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려대생이라는 한 대학생이 박탈감닷컴이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박성민 당신도 공범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5세 강남대학교에 입학해서 고려대학교에 편입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씨 지금 1급 비서관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지금 재학생인 여대생이 1급 비서관입니다. 그러면 정말 잠도 안 자고 밥도 굶으면서 생시 공부를 해서 5급에 겨우 합격한 이 행시 파스한 사람들은 지금 1급 비서관 박성민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게 공정한 것이냐. 아무튼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 2사람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공정에 대한 아무런 가치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 정서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청와대 비서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말 못할 사연은 있느냐.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등의 비술고전 2명의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상 탄생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끌 투자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이 조선일보의 기사 54억 빚내 65억 상가를 산 비서관 청은 괜찮답니다. 이 기사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야, 이 기사에 대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좋아요가 42건인데 환하요가 1949건입니다. 환하요가 10,000건이 넘은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3,576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의 뭐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지 사장 문떼댕이는 XX 실세들에게 찍소리도 못합니다. 등 돌리면 개털되는 거니까 고위직 대출로 돈놀이 투기 성공했네요. 서민은 투기하지 말라면서 다주택시
대출 상황인데 그때그때 다른 정책. 자, 지금 이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반부패 비서관의 이런 행태 때문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54억 원 정도의 은행 빚을 내서 서울 마곡동 상가 등을 사들인 것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주목해온 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김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을 전후해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 투자해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실 소속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적절한 인사였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가 터진 직후 지난 3월 말에 김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차, 정말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냔 말입니다. 청와대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 구입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야 문제될 건 없지만 굳이 이런 인사를 LH 사태가 터진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했어야 합니까? 또 누구 민원입니까? 또 말 못할 뒤에 뭐 누가 있는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김 비서관은 지금 모두 91억 2623만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91억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 안 봅니까? 자, 부부 명의의 30평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파트 14억 5천만 원. 자, 그리고 뭐 마곡동 상가 2곳 65억 4,800만 원.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억 9,650만 원 4월에 매각했답니다. 경기 광주 송정동 근린 생활시설 한 곳 8억 2,19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 4,907만 원. 자, 근데 이걸 보면 이런 사람, 물론 변호사로서 뭐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뭐 투자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사람을 LH 사태가 터진 직후에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지금 생각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씨 25세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급 보직인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자, 박 비서관의 임명을 비판하며 해임과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사이트가 아예 하나 개설됐습니다. 이름은 박탈감닷컴입니다. 자, 이 개설자 A씨는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 박성민이랑 같은 고려대학교 재학생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A씨는 박 비서관 임명의 문제점으로 스펙을 꼽았습니다. 박 비서관은 공무원의 끝판왕인 무려 1급이다. 정당 활동 외에 별다른 취업 활동도 없다. 청년 비서관이면 청년의 힘듦을 대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1급으로 된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뭐 청년 대변인, 민주당 청년 대변인 오디션에서 합격했다고 하는데 그게 1급이 될 만한 엄청난 일입니까? 자, A씨는 채널A 화제의 프로그램이었던 하트 시그널 2에 출연했던 서울대 출신 25살의 5급 공무원이 된 합격한 이규빈 씨를 거론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규빈 씨도 민사고 서울대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고 행정고시 5급 공채에 합격해서 엄친아라 불린다. 이렇게 고생해서 5급이 됐어도 결국 취업 경험도 없는 25살 대학생한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비서관은 별정직 1급 공무원입니다. 지금 웬만한 행직 파스를 해도 3급도 못 갑니다. 1급을 그런데 로또처럼 된 박성민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자꾸만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이 박성민을 엄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요소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듣는 2030이 왜 분노하는지를 그들은 잘 모르던 것 같습니다. 25살에 민주당 뭐 청년 대변인하고 최고위원 했으면 이게 1급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들이 청년들의 이거 고통을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A씨는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박 비서관을 향해 엄호기조를 보이는 것을 두고 눈물의 실드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말 드러나지 마라. 매우 역겹다. 박 비서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청년들은 더욱 행동에 나설 것이다.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청년들은 바보가 아니다. 보호할수록 더욱 분노를 느낀다. 청년들을 아는 척 외하는 척 하지 마라. 계속 보호하려 든다면 더욱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 당신도 공범이다. 당신으로 인해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몰랐으면 이미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진해서 내려온다면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 25일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박성민 청년 비서관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 인사는 정말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작심한 인사입니까? 반부패 비서관이 91억 부동산 소유, 그리고 영끌 투자. 자, 이런 걸 보면서 54억을 빚내서 지금 60억 상가 투자한 사람이 반부패 비서관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물론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청와대는 합당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박성민 25세 1급 비서관 채용이 합당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니냐, 공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두 비서관의 존재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의 비수를 꽂은 선입니다. 지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